인류의 삶에 재앙으로 다가온 기후변화. 재난은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점점 황폐화되어가는 지구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걸까? 푸른 지구를 지키는 실천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 이미 다가온 환경 재앙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기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우리 자연을 지키는 방법으로 땅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일상이 즐거운 작은 실천가들. 지속 가능한 내일을 배우는 리틀 포레스트의 텃밭 가꾸기. 행동하는 작은 텃밭 안에 우리의 지구가 있습니다. 그 싱그러운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편리함만을 추구해온 인류.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화는 결국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환경의 역습.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이제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지구 생태계의 절반 이상이 멸종되고 물과 식량이 턱없이 부족한, 그리하여 결국 지구 멸망의 위기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양평.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뭐 하게요? 오늘요 애기 똥풀. 오늘도 마지막으로 애기 똥풀 염색하죠. 얘들아 어제 썼던 장갑이야 우리. 저도요. 학교의 야외 수업. 아이들이 목장갑을 받아드는 이유는 학교 인근에 지천으로 핀 이 애기 똥풀을 뜯기 위함입니다. 애기 똥풀을 뜯어 천연 염색을 해보는 것이 오늘의 수업. 별로 안 힘들어. 딸 때는 이렇게 막 뜯는 게 재밌어요.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풀 한 포기도 소중한 자연임을 배우는 아이들. 자연은 아이들의 배움터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염색하는 맞아요. 그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 풀 속에는 꺾으면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걸 염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작업하는 동안 봄이라는 계절을, 절기를 몸으로 배우는 거죠. 애기 똥풀이 어느 정도 채워지자 학교로 달려가는 아이들. 학교 마당 한켠에선 한 학부모가 아이들의 염색 수업을 위해 준비를 돕습니다. 이 학교는 몇몇 뜻을 둔 학부모와 교사들이 빈집을 구입해 손수 일군 대안학교인데요. 저는 이제 아이가 한 명이에요. 아이를 보내려고 이제 원래 가천에 살다가 여기로 이사를 했고요. 근데 되게 좀 웃기는 얘기지만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공지가 올라와요. 이번 주에는 저희 무슨 준비를 해서 무슨 일을 해요라고 공지는 올라가는데 그거는 공유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시간이 되고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같이 해요. 근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근데 누가 안 나온다고 왜 안 왔어? 라고 전화하거나 지난번에 그 일 안 했으니까 이번에 이 일에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좋아서 같이 일하고 즐겁게 이걸 즐기는 거죠. 그냥 모든 과정을. 애기 똥풀을 끓여 만든 염색물이 준비되자 이번에는 천에 색을 물들여 보는데요. 아직은 노란색 안 돼. 그냥 말하면 염색하고 있어요. 염색해서 맥반도 하고 그걸 엄청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몇 번이나 해요? 4번? 4번? 2번은 백반이고 2번은 그냥 생반. 깨로 집어주세요. 노란색으로 물들여진 천. 자, 다 했네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말렸다 물들이길 몇 번 더 한다는데요. 천연 염색으로 만들어지는 컵받침입니다. 요즘 아이들 활동을 안 해서 그게 감각이 다 발달해 있지 않잖아요. 근데 나무에 올라타고 비탈진 곳에 풀을 이거 꺾고, 때로는 저희가 나물 캐러도 가요. 나물 캐가지고 그걸로 이제 튀김도 해 먹는데, 그런 작업 이 자체가 자연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몸의 감각과
건강과 모든 것을 함께 배우는 거죠. 인지학 교육으로 유명한 독일의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이 학교가 문을 연 건 5년째. 8개 학년 약 40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수업종이 울렸습니다. 교실 안에선 어떤 수업이 이루어질까? 여기는 4학년 교실인데요. 오늘의 수업 주제는 동물학이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데 사람은 이제는 말보다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새처럼 날 수도 있게 됐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진지한 표정으로 자기의 생각을 써내려가는 아이들. 동물학 수업은 4학년 아이들이 4학년이 되면은 동물에 되게 관심이 많아져요. 아이들이 저절로 정말 활발해지기도 하고 그런 몸의 변화가 아이들이 동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 동물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이 단순히 이 어떤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동물과 사람이 또 동물과 세계와 인간과 세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지 배우는 그런 수업이에요. 내가 쓴 내용 소개해 줄 친구 있어요? 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기 원래는 날 수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 도구 사용해가지고 나중에 말보다 빠르게 달릴 수도 있고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도 있고 딱딱하게 몸을 만들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게 했다고. 사람은 이렇게 도구를 만들 수 있어요. 도구를 만들 수 있게 해준 사람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손이요.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같이 생각하고 토론하며 한 주제에 대해 깊이 배우고 깨닫는 것이 이 학교 수업의 큰 특징. 특히 생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환경을 보호해야 돼, 자연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면도 있지만 그냥 아이들은 그냥 머리로만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이 동물에 대해서 배우고 아이들은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지으면서 또 여러 가지 곤충과 새들과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요. 그럴 때 아이들은 내가 이 동물들을 만나고 내가 세상을 만나고 직접 경험할 때 정말로 이 환경은 나와 밀접하구나. 그래 이거는 소중하고 난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로 피부로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수업하는 동안 누가 찾아왔는데요. 예, 뭐예요? 오늘 고구마, 생고구마. 고구마. 좋겠다. 이제 맛있겠다. 숫자 자료수도 써놨거든요. 숫자별로 놔두세요. 네, 집게 놔둘게요. 누구세요? 저는 이 학교에 새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예요. 점심시간 전에 한 10시 정도에 에포크 간식이라고 수업이 끝나고 중간에 애들이 좀 허기도 지고 이제 이렇게 좀 깨우려고 약간 딱딱한 씹는 간식입니다. 학부모들 또한 생태교육의 실천가들. 간식 하나도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로 준비하는 건 이미 익숙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자기 안의 것들을 제대로 끌어내서 의지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이들로 클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이 학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 학년 모든 아이들의 수업에서 예술은 가장 기본. 인지 발달에 예술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손을 비롯한 온몸의 감각을 깨우고 이해하는 수업들도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나와 세상이 연결되는 자연의 흐름을 인지하게 된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각. 마을의 한 건물에선 분주하게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아이들이 먹을 급식입니다. 저희는 학교 학부모님들 구성이고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급식을 좀 친환경으로 먹이고 싶은데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희가 직접 하자 해가지고
이제 협동 조합을 만들어서 급식을 만들고 있어요. 지역에서 난 친환경 제철 재료로 만드는 아이들 급식. 그런데 이건 무슨 음식이죠? 지금 도토리 묵하고 있어요. 네, 지역에 계신 농민분들이 도토리 주우면 저희가 그 도토리 가루를 사서 이렇게 쑤어가지고 급식이나 꾸러미에 나가고 있어요. 유기농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진 급식.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정성 가득한 음식입니다. 네, 애정과 사랑으로 늘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 반응 어때요? 도시락 씨가? 되게 맛있어하고 좋아해요. 맨날 학교 가면은 아저씨 다음 날 급식 메뉴 뭐예요? 물어보고 오늘은 뭐예요? 물어보고 그리고 다른 학교 아이들이 와서 먹어보고도 우리 이 학교는 급식이 이렇게나 잘 나오냐면서 되게 좋아해요. 그럴 때마다 뿌듯하고요. 이제 가야겠다. 공간. 이게 공간, 얘도 공간, 얘도 얘도 공간. 여기 6. 네, 5, 6. 공고구마 나가니까 식혜랑 저거 되면은 같이 가져갈게요. 식혜는 모자르지 않을까? 2개밖에. 좀 보고서 더 그러면 담아가지고 그래. 아이들의 급식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했지만 이젠 며칠 단위 반찬을 사가는 단골도 생겼다는데요. 건강한 음식 먹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다릴 점심시간. 따뜻한 음식을 먹이기 위해선 서둘러야겠죠? 그래. 벌써부터 길게 늘어선 줄. 아이들이 진짜 신나 보이네요. 점심시간. 맛있는 거요. 거기. 와, 고기다. 아싸, 고기다. 달라고집. 고기 반찬 나와서 좋아요. 신나요? 네. 집이 맛있어요? 아니면 학교가 맛있어요? 학교요. 왜요? 그거도 맛있어요. 엄마가 방송 보면 서운해 하시겠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불고기. 좀 모자른 건 아닐까요? 고기 반찬을 많이 하진 않아요. 저 유튜브 좀 양도. 올려주세요. 또. 일부러 다른 거 먹으라고. 어디 가서 먹어요? 교실 가서요. 그래요? 교실로와 각자의 자리에서 식사하는 아이들. 꿀맛 같은 시간입니다. 맛있어요. 최고예요. 식사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정서적으로도 나한테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하루를 좀 잘 생활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그러한 생활을 함께 느끼고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의 시설들을 만드는 데에도 학부모들이 손수 참여했다는데요. 더 고칠 거나 학교에 필요한 건 없는지 틈나는 대로 일일이 살펴봅니다. 학교 시설 또한 친환경 건축을 지향한다는데요. 얼마 전에 비가 와서 빗물바지통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확인했어요. 빗물을 받아서 뭐에 쓰려고요?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그 물을 이용해가지고 밭에다 물도 주고 그리고 간단한 설거지거리도 이제 빗물을 이용해서 설거지까지요? 예, 이제 그냥 간단하게 애벌로 씻을 거, 작업하고 나서 씻어야 될 거, 그런 거. 또 하나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여기도 학부모들이 직접 조성한 것이라는데요. 어떤 시설일까요? 네, 여기가 이제 퇴비장이에요. 오. 이제 저희 학교에서 나오는 그리고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들 같은 거를 여기다 이제 버리고 이 위에 이제 잡초들이나 건초를 이제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비닐을 덮어가지고 일종의 발효를 시키는 거죠. 학교 운동장 한쪽에 아이들이 직접 조성한 텃밭. 아이들은 이곳에서 농사를 배웁니다. 자기 학년밭에 채소를 심어서 이미 자기 밭이 꽉 찼어. 반도 안 찼어? 이따 줄 테니까 가져가 심고. 그다음에 토마토가 있는데 난 토마토 심게. 큰 토마토를 심게. 마을의 농부가 직접 가르치는 농사 수업. 안 달려. 달면은 수박이 달지가 않고 크지가 않고 맛이 없어. 그러면 이 원줄기에 나오는 걸 무슨 줄기라고 그랬지? 아들줄기. 아들줄기에 하나를 달아야 돼. 20마디에서 25마디 될 때까지 계속 길러. 아이들이 텃밭을 만들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먼저 땅을 고르고 일구는 것부터 참여했다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학년별로 자기들만의 밭을 갖고 갑니다. 키우고 싶은 작물을 골라 그 작물의 특성을 배우고 계절과 절기 그리고 생태를 이해하는 아이들. 농사 수업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1년 농사를 제철에 맞게 짓는 거고 아이들의 텃밭, 뭐 선생님, 부모님들의 텃밭 이렇게 작은 농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박은 한 포기를 심으면 수박이 막 번져 나가잖아. 그러면 다른 감자나 우리가 여기 상추 심어 놓은데 이렇게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고사리 손으로 지어보는 농사. 하지만 곧 큰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게 뭐라 했어? 내가 이게 뭐라 했지? 바질. 바질? 그냥 다 재밌어요. 농사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별로. 심는 거가 제일 재밌어요. 기후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농업이라는데요. 이런 텃밭들이 늘어가는 건 지구를 지키는 적극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물도 묻었어. 물통 저기 있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풀멀칭이요. 어? 풀멀칭이요. 그게 뭐예요? 이거 덮어놓으면은 물이 빨리 안 나가고 잡초 안 자라요. 이 학교 텃밭의 농업은 인공 퇴비 등을 사용하지 않는 생명 역동 농업. 최근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인 퍼머컬처를 실행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퍼머컬처. 그냥 뭐 재밌는 놀이 대신 그 놀이가 식물을 키우고 밭을 일구고 또 뭐 어려운 그 생명 역동농업이라는 농사 철학이지만 아이들은 그냥 몸으로 좀 체험하는 그런 학교 안의 농장 이런 정도죠.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육법으로 강조되고 있는 생태전환 교육. 학교 텃밭은 이러한 생태교육의 중심점입니다. 며칠 후, 그런데 오늘은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아이들이 연주하는 곡은 결혼행진곡입니다. 텃밭 고랑 사이 꽃길도 마련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텃밭에선 결혼식이 열립니다. 주인공은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두 선생님. 그런데 텃밭 결혼식은 누구 아이디어인 거죠? 이거는 신부가, 훈이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왜요? 저희가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자연과 가까워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거다 보니까 그 삶을 제일 잘 보여드릴 방법은
자연 속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되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어때요?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경사스러운 날, 하객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하객들은 이 텃밭 결혼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이런 야외 결혼식을 해봤어도 이렇게 완전 자연에서 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이쁘고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냥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다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렇게 실내에서 빨리빨리 30분 만에 후딱후딱 끝나고 그런 거였는데 여기는 이 정말 이 햇빛, 나무, 여기에 이 밭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아름답고 자연과 함께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연 진짜 너무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마치 축제와도 같은 결혼식. 음식도 마을 주민과 학부모들이 같이 준비했다는데요. 예전처럼 결혼식은 마을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일 도와주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예, 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마을 잔치인가요? 마을 잔치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사실 사촌보다 더 가까운 게 이웃 사촌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이웃 사촌이니까 같이 내일처럼 하게 되죠. 예. 선생님 뭐 드릴까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저희가 이게 더치커피 담아드릴 텐데 오늘 저희가 일회용 컵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드시고 나서 가셔서 살짝 헹궈가지고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커피 드릴게요. 마을 잔치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회용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회용을 쓰면은 뭐 쉽기는 하고 서로 그렇긴 하나 이렇게 먹이컵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은 그 자연을 그런 아름답게 잘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참 좋네요. 편리하지만 지구 환경을 해치는 플라스틱. 텃밭 결혼식은 당연히 노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결혼식입니다. 드디어 신랑 입장. 가장 큰 박수를 보내는 건 제자들입니다. 생태 교육을 실천하는 멋진 신랑 신부. 두 분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구 환경과 우리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자녀 세대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가 생태 마을 공동체로서 더 나아가고자 이런 움직임,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한 학교와 마을 공동체. 자연을 배우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아이들. 일상 속 지구 온도 낮추기를 행동하는 작은 실천가들.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가 이 텃밭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